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2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백혜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하여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은 이미 이 사건의 실체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일까요? 난데없이 한동훈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는 빵 터지는 글을 올리는데, 요약하면 자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직접 형사고소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백혜룡 경정을 대통령이 선택했으니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인데, 웃음만 나는 것이 딱 너 뭐 돼? 가 아니겠습니까? 전우영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인천세관과 검찰의 마약 밀수 방조 의혹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김건희와 윤석열이 마약으로 장사했는지 한동훈이 마약으로 정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이 명색이나마 나라였는지 아니면 명실상부한 범죄 조직이었는지를 알아야 나라를 바로 세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은 국정과제 점검회의라는 걸 여는데, 이때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겁니다. 자, 이런 한동훈의 발언이 무색하게 바로 다음 달인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로 구성된 다국적 마약 조직의 대량 밀반입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약이 한번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국정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방첩사가 눈을 감았고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이 눈을 감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약이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나무도마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훈은 최혜병 특검의 피의자로도 소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내란 특검에 증인 요청에 불응하며 민심 투하라 떠났고 23일 다시 공판전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내란 특검과 최혜병 특검, 쌍특검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직 법무부 장관에 이어 현직 법무부 장관 정성호 역시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머리가 복잡하겠지요. 자신은 이문정 지검장에게 공개 경고를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격려를 했고, 이문정 지검장이 수사검사를 추가하여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한 것은 정권을 주었다는 의미겠지요.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마약사건 백혜룡 파견 열렬히 환영합니다. 저와 민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해 주셔서 법무부 장관 아닌 대통령의 직접 명령, 정성호가 그나마 상식이 있다면 내일 월요일 즉각 조용히 사퇴함이 그나마 나이 먹은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라고 일갈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드디어 백혜룡 경정이 투입됩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내린 지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백혜룡 경정을 포함한 수사팀 보강도 함께 명령하셨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높은 관심과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드디어 새로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백혜룡 경정이 다시 수사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그는 2023년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시 대통령실의 외압을 폭로했고, 그 결과 부당하게 지구대로 전보된 인물입니다. 백혜룡 경정이야말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힐 적임자입니다. 권력에 외압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렇기에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문정 검사장과 백혜룡 경정의 활약을 기대하며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백혜룡 경정은 다음과 같이 포효했습니다. 공항에 말레이시아 조직원 21명의 조직원이 12차례 침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연인으로 따지면 36명입니다. 23년 1월 23일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우연찮게 2월 5일 날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이 검거된 경위는 우리 나경민, 김정민 수사관이 얘기했듯이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검거가 된 거예요. 기계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근무한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원칙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배들이 자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전자 통관 시스템을 지우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피스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피스를 걸었을 때 4명이 들어왔는데 1명만 검거되고 3명이 도망갔습니다. 3명이 도망간 사실을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검사팀에서 빨리 인지를 하고요. 추적 수사를 했습니다. 추적 수사를 했는데 1시간 정도 추적 수사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통과해서는 안 될 곳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김현실 부장팀에서 심우정에게 보고했고 대검 컨트롤타워인 신봉수 그때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심우정이 인천지검장이 공항을 통제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해서 막은 거죠.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본 사람들,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공직자들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날 메시지를 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동훈이 2월 5일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 6일 날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국의 지검장 마약 유통책 정확히 엄정하게 검거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심우정한테 경고 메시지를 내지만 심우정이 그런 척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마약 조직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 뒤를 봐줬던 공범에 가담했던 인천 세관 직원들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예 관리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다가 2월 2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해공항을 내려갑니다. 그때 그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 3명을 검거해 왔는데 이 3명이 기존에 있었던 범죄 사실을 다 자백을 합니다. 인천에 1월 27일 날 세관직원들이 도와줬던 그 상황. 중앙지검에서 뜬금없이 김해공항에 내려와서 3명을 검거를 하죠. 검거를 해왔는데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자백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들어왔던 사안들을. 그리고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던 사실들을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덮어버렸죠. 중앙지검에서는 나중에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드러난 사실이 12차례 21명의 조직원이 계속해서 침투를 했는데 그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 사건에 말레이시아 조직원에 가담했던 공범들, 세관 직원들을 검거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관 직원들을 덮어줬던, 축소 은폐했던 인천지검 강력부 김현실 부장팀 차장검사 심우정 지검장을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죠. 그게 검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대검 컨트롤타워에서 이 사건을 단절을 시켰어요. 나중에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놨어요. 아주 어지럽혀 놨습니다. 그걸 확인하는데 제가 6개월에서 7개월 걸렸습니다. 그걸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은 그 이후에 목소리를 내긴 했죠. 그렇지만 그 마약이 한 번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원을 보냈기 때문에 국정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방첩사가 눈을 감았고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이 눈을 감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약이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나무도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3년 9월 달에 백혜룡 수사팀에서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공항에 있었던 사건을 들춰내려고 하니까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혜룡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7명의 검사체제에서 5명으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마약검사 2명 인사조치해버렸습니다. 부장검사 날렸습니다. 서장검사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부 뺏어가지고 1차 장산하러 보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영장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진행될 수 없었죠. 이거 검찰이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감봉콩 띠지 사건 들어보면서 이 마약 사건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또 느낍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기문란입니까? 나라가 망하게 할 사건입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